판매량 대비 노출된 사람들이 400만, 그리고 피해자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이 30만, 공식 통계로 사망자 1421명, 피해자 6476명. 뭔지 아시죠? 1994년에 세상에 처음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통계입니다. 그 후 2012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검찰이 8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총 34명의 책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몸통으로 여겨져 왔던, 그렇지만 옥시 뒤에 숨어 있었던 SK케미칼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최근 검찰은 추가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를 시작했고, 그 연구 결과를 전달받고도 안정성을 추가 검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였는데요. 그간 SK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PHMG를 쓸 줄 몰랐다고 했지만, 검찰이 밝힌 결과에 따르면 SK가 옥시 측에 오히려 PHMG를 쓰라고 소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K가 얼마나 비도덕한 기업인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기업들의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가해 기업들을 비호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시도가 있는지, 어디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SK가 만든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만을 쓴 폐손상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인과관계가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단일 제품을 쓴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수사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잠정적 기소 중지로 수사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SK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원장인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가 영국까지 날아가서 옥시 본사로부터 사과까지 받아내면서 진상규명에 한 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옥시 측 변호를 맡아서 증거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앤장과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당시 정부 부처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조사 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사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도 진실의 문이 조금 더 크게 열리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필요하면 당시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K 등 가해 기업들은 마땅히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으로 용서를 구하고 가해 기업이 해야 할 도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제가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